안녕하십니까. 단박의 오름의 대장장이 전지호입니다.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는 영상은 어떻게 하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재가 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정도예요.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요, 어떤 교재를 선택하면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필기 시험을 먼저 합격을 해야만 그 다음 과정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 시험이 굉장히 관건이 돼요. 필기 시험만 잘 합격하면 나머지 과정에서는 그렇게 탈락하는 일이 적습니다. 비교적 적어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아, 보디빌딩을 시작했는데 이제 근육도 조금 생긴 것 같고 3개월 정도 했는데 3개월 했는데 근육이 생기면 얼마나 생겨. 근데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디빌딩 실기는 쉽더라. 해볼만 하더라. 그래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실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하시거든요. 실기에 자신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필기만 우선 합격하면 거의 다음 과정은 일사천리로 쭉 갑니다. 시간만 잘 내셔서 연수까지 잘 해내시기만 하면 자격증 나와요. 연수 과정에서도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 카페입니다. 사진 볼 때마다 자꾸 웃겨요.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나랑 왜 저렇게 다르지? 포토샵 발명하신 분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 어떤 교재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요. 정말로 많이 올라와요. 저희가 출판하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카페에다가 다른 출판사의 책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이 책 소개받았는데 좋아요. 남자친구 사주려고 하는데 이 책 좋아요. 막 이런 것들 막 올라와요. 그런 글들. 그러지 마세요. 타 출판사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다. 자,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로 교재를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듯 하야. 그래서 좋은 교재란 스포츠 지도사 시험에서 좋은 교재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순수하게 저희가 교재를 출간하는 입장이 아니라 제가 95년도부터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자 중에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십니다. 더 오랫동안 가르쳐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민 선생, 그 양반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많이 가르쳤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강의뿐만 아니라 교재를 집필해 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김철기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이지영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저희 저자분들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재를 만들어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교재라면 이 사람을 쉽게 이 시험을 통과시킬 것인가를 고민했던 내용, 그걸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저희를 뭐 홍보하거나 이런 건 안 하고요. 순수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교재를 선택을 하는데 저희가 2011년부터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집을 볼게요. 2011년부터 14년까지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2011년에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자격증을 복싱으로 가지고 있어요. 복싱으로. 그런데 복싱으로 자격증을 딴 이유는 한번 말씀드렸어요. 스포츠 시설을 같이 병행하려다 보니까 자격증 따오래서 자격증을 땄어요. 물론 무산됐죠. 그 당시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그 같은 건물에 스포츠 시설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무산되긴 했는데 제가 자격증을 땄고, 제가 그 당시에 필기시험에선 한 문제를 틀리고 다 맞았습니다. 필기시험에서. 그러고 왔더니 이제 저랑 일하는 친구들, 그때 이제 오름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IT 엔지니어들이 자기도 따겠대요. 당신이 그렇게 쉽게 땄으면 나는 뭐 못할 거 없냐 그랬는데 진짜로 다 맞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걸 줬어요. 제가 필기 시험을 위해서 자료를 정리했던 거. 근데 그걸 우연히 이렇게 어딘가에 자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료를 보내달라 막 이런 요청이 많아서 그 당시는 제 학원에 제본기까지 달려있는 큰 복사기가 있었어요. 저쪽에서 하여간 원고만 넣으면 이쪽에서 책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런 책이. 이런 제본까지 되는 책이 있어서, 복사기가 있어서 이 책을 만들어서 제본료만 받고 그냥 다 보내드렸어요. 제본료만 받고. 그때 이걸 돈 받고 팔았으면 진짜 근사한 외제차 한 대는 샀었을 거예요. 정말 많이 보내드렸거든요. 알바 하나가 그 제본기 딸린 복사기가 과열되니까 계속 붙어가지고 과열되면 껐다 켜고 복사용지 계속 집어넣고 막 그랬을 정도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몇 과목이었냐면 8과목을 시험 봤어요. 8과목. 필기 시험이 8과목이에요. 지금은 7과목이죠. 그런데 그 8과목을 다 요약해서 정리해도 두께가 요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요거밖에. 응? 되게 조금이죠. 그리고 이 자료집 안에서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요. 이거만 외우잖아요. 그러면 필기시험은 다들 굉장히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만 외워라, 이거만 외우세요 하면서 옆에다가 날개에다가 필수 암기 팁, 어떤 단어 이렇게 표시해 드렸었어요. 되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그런데 2014년도에 제도가 바뀐 거예요. 2015년부터죠.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 과목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출제위원분들도 바뀐다더라 라고 공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카페를 2011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14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재를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스포츠 지도자 연수원에서 이 시험 범위가 어디냐라고 불분명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발 교재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막 하셔서, 그래서 그때 급하게 만든 교재가 이겁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거 정말. 지금 보면 진짜 부끄러워요. 되게 창피해요. 왜? 오타가 너무 많아. 오타가 많고요. 편집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편집 상태도. 그런데 이걸 2015년에 발간을 할 때 정식 출간된 이 교재로는, 스포츠 지도사 바뀐 제도 안에서 정식 출간된 교재로는 이게 2등이에요. 2등. 그 당시에 어떤 대학 교수분들이 만든 교재가 하나 더 있었고, 사실은 그분들이 만든 교재가 훨씬 더 정확한 교재였어요. 바뀐 스포츠 지도사 시험 범위에 가장 적합한 교재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의 적중률은 이게 훨씬 더 높았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2014년도까지의 제도가 있었고 15년에 제도가 바뀐다고 하고, 그리고 출제위원도 싹 바뀐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항상 새로 바뀐 출제위원들은 시험을 어떻게 내야 될지, 시험 범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러다 결국은 그 고민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과거의 관행에 그냥 슬쩍 올라타게 돼요. 관성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 그냥 똑같이 출제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노렸죠.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책은 2014년도까지 만들었던 이 책의 조금 확장 버전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근데 저희가 적중한 거예요. 저희의 예상이 2014년도까지의 기본적인 문제 형태와 시험 범위, 그리고 새로 추가된 과목들이 좀 있는데 과목들도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그 오타 많고 엉망진창인 책이. 근데 두께가 얇죠. 그죠? 얇죠? 이렇게 얇은 책이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호평을 받으면서 그때 저희 카페의 회원수가 훅 늘어났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올해 책이잖아요. 저희 올해 책입니다.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카페에
엊그제 어떤 분께서 교재가 600페이지나 되는 걸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서 점점점점 잘못 샀다는 얘기죠. 너무 두꺼워서 공부하기 어려운 책을 잘못 샀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댓글을 직접 달아드렸는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600페이지가 아니라 900페이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900페이지짜리예요.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점점 책이 두꺼워질까요? 예전처럼 아주 얇은 책, 그런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이런 문구를 쓰는 거죠. 쪽집게. 진짜 단기 완성 혹은 2주 완성. 뭐 합격의 비법. 이런 문구를 앞에다 걸면서 책을 얇게 만들잖아요. 그럼 판매량은 늘어요. 확실히. 다른 수업 영역에서도 많이 그럽니다. 제가 대입 과정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막판에 대입시험, 수능이 있기 막판에는 항상 그런 책들이 많이 나가요. 그런 책이. 학생들이 그런 책을 많이 사오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책들은 시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영역에서만 유용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에 아니면 무슨 자격증 중에 기술 자격증들이 있어요. 전기 기사 자격증. 이런 영역에서 한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얇으면서 단기 완성 형태가 되려면 출제되는 내용이 항상 똑같아야 하고요. 문제도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이 되게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그래서 반복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스포츠 교육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대학 체육관련학과의 커리큘럼 안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책이에요. 교재로. 이렇게 두꺼워요. 교육학. 그 다음에 스포츠 사회학 개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개의 중요한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사회학입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껍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서 스포츠 사회학의 시험 범위는 이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육학의 시험 범위는 이겁니다. 이거보다 사실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리고 심리학도 이만한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학은 이거의 한 3분의 2 정도입니다. 윤리학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생리학이라고 있어요. 운동생리학. 운동생리학은 생명공학이라는 시험 범위인데 그것도 이 정도 됩니다. 운동역학 이거의 절반 정도는 됩니다. 이렇게 두꺼운 내용, 두꺼운 범위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예요.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어느 정도 돼요?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그죠? 거기에 이 안에서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상식의 내용들이 또 추가됩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사회학, 스포츠 교육학이잖아요. 일반 사회학, 일반 교육학, 일반 심리학 이런 영역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범위를 합치면 이만큼이 됩니다. 이만해요, 정말. 그런데 그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압축을 해서 교재를 출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출판사의 저자분들 중에는 저희는 이제 저자들이 여러 명인데 이런 전문적인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는 저자들이 모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진들이 모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잘 모르겠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사람 수도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교재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가? 그 기준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책이 도톰해야 돼요. 책이 진짜로 도톰해야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잖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딘가에 내가 공부한 책의 후기를 올리려는 욕구가 생겨요. 근데 그 욕구는
긍정적인 욕구보단 부정적인 욕구일 때 더 크게 생겨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요?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너무 좋아요. 그럴 때 자발적으로 후기를 올려요? 아니면 너무 나쁠 때 화딱지가 나서 화가 나서, 그죠? 제가 지방에 여행을 갔는데 4명이 갔는데요. 고기를 4인분을 시켰어요. 4인분 나오면 좀 이만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 요만큼 나와요. 요만큼. 돼지고기가 요만큼. 우와. 그래서 이게 4인분 맞냐?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물 포함해서래요. 물 포함해서. 그래서 그람수를 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못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어도 되죠?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더니 고기를 더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그럼 고기를 더 가지고 와요. 그런 경우에 후기 올리죠. 제가 그 업체 후기 올려놨어요. 장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경우엔 후기를 올려요. 부정적일 때. 긍정적일 때는 진짜 감동받지 않으면 잘 안 올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많은 교재들 중에 후기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후기를. 그러면 얄팍한 교재들은 후기가 뭐 단기 완성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후기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일까요? 후기 관리하고 있는 거죠. 게시판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도톰한 교재일 때 후기들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희 교재도 후기 많이 남는 편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자, 교재가 유용해야 후기가, 긍정적인 후기가 다 남겨지는 거고요. 그리고 교재가 유용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후기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럴 땐 후기를 공개를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교재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기준은 저는 좀 도톰해야 된다. 그래야 시험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공부한 범위 안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교재는 도톰한 걸 사시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저자의 수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저자의 전문성을 확인하셔야 돼요. 저자의 전문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교육학 같은 경우에 범위가 이만큼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2014년도까지는 필기시험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 저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건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연습받으러 갔더니 PPT로 수업을 하길래 다음부터 스케치북을 가지고 갔죠. PPT 똑같이 그려야지 그러면서 똑같이 그렸어요. PPT를. 그랬더니 스케치북 한 권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한 3일 전에 그것만 한번 이렇게 봤더니 하나 틀리고 합격한 거예요. 물론 제 전공 분야들이 몇 개가 있긴 했죠. 사회학 같은 거, 심리학 같은 거, 생리학은 제가 항상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생명공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공 과목이에요. 그리고 건강관리라든가 그 당시에 있었던 트레이닝, 방법론이라든가 뭐 레크레이션 이런 건 너무 쉬웠고, 그러니까 이건 혼자 만들 수 있어요. 혼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이 책을 만들었는데 이건 혼자 만드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건 왜냐하면 생리학하고 역학의 시험 범위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과 출신 생물학과 석사인 분 이지영 선생님을 모셔다가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운동생리학,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둘이 할 수 있어서요. 이때까지도. 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까지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될 거고 범위도 다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중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책을 바로 버렸는데 어떤 두 명의 누군가가 이걸 똑같이 베껴갖고 그 2016년에도 팔아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법정에까지도 서고 그랬습니다. 되게 고생시켰어요. 그 사람들 제가. 어쨌든 이랬던 책인데 이건 이제 폐기하고 2016년도부터는 저자를 대거 영입을 해왔습니다. 5명이었고요.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는 이제 6명까지 늘어났는데 저자가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저자가.
그래서 저자가 전문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이 윤리를 할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윤리와 사회를 동시에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교육학은 못해요. 교육학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학도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할 수는 있어요. 막 이제 힘들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생명공학 직접 하는 거 어려워요. 저수라는 거 어려워요. 역학, 저수라는 거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한국체육사 이 부분 저 전문성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자들을 모으다 보니까 저자가 6명 이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희끼리 치열하게 세미나 해요. 교재 만들 때. 강의 만들 때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요. 강의를 거의 김철기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하고 있어요. 인강은. 그런데 저희가 인강 만들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같이 의논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 더 쉽게 설명하는 건 없어? 이런 식으로. 자, 저자가 전문성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 선택할 때 저자 몇 명인가 꼭 보시고요. 그리고 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항상 봐주세요. 제 생각에는 교수급 이상의 저자분들의 교재를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교수급 이상. 그리고 저자가 최소 5명. 최소 5명. 안 그러면 전문성 없는 그 교재일 가능성이 생겨요.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생기고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문제와 공부한 내용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네. 자, 저자를 가지고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이제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공부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두꺼운 양을 추려 놓은 건지, 축약해 놓은 건지. 축약했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걸 공부를 할 때 궁금한 내용이 없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그때 어딘가에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니면 더 설명해 주세요. 뭐 더 쉽게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네. 일반적으로 좀 책임감 있는 아니면 친절한 그런 저자들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공간을. 그리고 그 저자들이 전문성이 높을 때 훨씬 더 정확한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요거는 잠깐 이제 저희 얘기인데,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저희도 피드백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네, 인강과 관련한 뭔가 피드백 공간도 있고요. 정예회원, 이건 저희 카페만의 회원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따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학습 질문을 올리면 그러면 뭐 이렇게 댓글들이 막 달리잖아요. 저희 저자분이나 혹은 달리는 맑은이라는 스태프분께서, 체육 교사신 스태프분께서 피드백을 달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드백이 4개, 3개 막 이렇죠? 왜 피드백이 이렇게 많냐 하면, 답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피드백이 막 이렇게 느는 거죠. 댓글이 7개짜리도 있어요. 피드백이. 그러면 이 안에서 댓글을 통해서 그 저자하고 혹은 저희 스태프하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례는 없나요? 더 어려운 건 없나요?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회원 말고 뭐 열공회원이라든가 이분들도 학습 질문을 올리잖아요. 네, 해설 전부 싹 뭐 이렇게. 그럼 막 4개씩 달리잖아요. 5개씩.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는지도 확인하시면 좋아요. 어떤 거냐면, 공부하시다가 무료 강의 같은 것들 제공되고 있는지, 특히나 기출문제를 한번 해설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거 있는지 보시고요. 네, 쭉 이런 거 있는지 네, 보시고, 그리고 또 뭐 있냐면 학습 관련 정보들 이런 거 올라오는 거 있는지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교재 선택하실 때. 그래서 가급적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나 모르겠는데, 스포츠 지도자 연수원, 체육 지도자 연수원에 공지사항을
들어가요. 고객센터를 들어가면 어떤 질문이 있냐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혹시 체육 지도자, 스포츠 지도자에 도전할 때 뭐 선택할 수 있는 교재를 따로 발간하시는 게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체육 지도자 연수원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발간하지 않습니다. 응시하시는 분들이 각각 알아서 공부하셔야만 합니다. 저희는 시험 범위만 발표합니다. 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시험 범위를 또 찾아보면요. 단원의 이름만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학의 예를 들면 스포츠와 경제, 스포츠와 미디어, 스포츠와 계층, 스포츠와 일탈 이런 식으로 제목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목 아래서 시험 문제 날 수 있는 범위를 누군가 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추리는 거예요. 그걸 각 저자들이 하겠죠. 출판사의 저자들이. 근데 추리는데 그 추린 내용들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베끼고도 많으니까. 근데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잖아요. 낯선 영역이니까. 그래서 피드백을 꼭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드백이 가능한 교재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좋아요. 그러면 교재도 도톰해. 저자도 한 5명 정도, 전문성 가진 저자가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가능한데 안 가능한데 가능한데 뭐 이렇게 조합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교재를 선택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상하게 광고에 많이 혹해요. 광고에.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그 잘 팔리는 삼성도 계속 광고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잘 팔리는 신라면도 계속 광고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땐 광고를 통해서 그 제품을 알게는 되지만 제품을 정말 써본 사람의 후기도 꼭 확인하시잖아요. 정말 후기를 확인하시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스포츠 지도사 이 교재에선 후기 확인을 잘 안 하세요. 되게 이상해요. 그냥 덥석 사요. 아, 유명하니까. 아니면 이 사람 유명하니까 자주 봤으니까 덥석 사요. 그리고 합격을 보장하네 막 이런 말에 속아요. 저희도 보면 100% 합격 지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문구 되게 좋아하신다니까요. 저희는 100% 합격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피드백합니다. 학습자료 그냥 많이 드려요. 학습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피드백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에 무료 실기 강의를 유튜브에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구술자료 같은 경우에는 무료 앱도 있습니다. 반복 무한 듣기 앱도 있어요. 그런 걸 계속 해드려요. 그리고 인강 만들어드리죠. 그러면서 합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100% 합격을 목표로 지원하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문구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합격 후기가 몇 개냐? 그걸 왜 확인 안 하시는지 몰라요. 합격자 수, 뭐 합격 확인, 여러 가지 용어를 써요. 그래서 현혹시키는데 정말로 몇 개가 있나를 꼭 보세요. 몇 개가 있나. 저희 책은 1년에 약 4천에서 5천 개 정도만 제작해서 판매합니다. 4천에서 5천 개 정도만. 물론 더 나갈 때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책이 남으면 그게 다 쓰레기가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희는 4천 개나 5천 개만 만들어서 그것만 판매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출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되게 많이 파는 업체는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데 합격 후기를 보면 합격 후기를 계속 보잖아요. 이 정도가 계속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2022년도 합격 후기를 한번 볼까요? 2022년도부터 합격 후기가 요 정도겠네요. 더 있네? 응? 왜 이렇게 많죠? 아, 여기부터군요. 지금 15개 정도가 있고요. 쭉 하면요. 18개, 20개라고 치셔. 20개라고 치면 한 300개 정도예요. 합격 후기 300개가 뭐가 많아?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업체를 한번 보세요.
네, 다른 업체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격 후기, 뭐, 정말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셨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잘 안 남기죠. 긍정적인 후기는 잘 안 남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감동받을 때만 후기를 남기는 거거든요. 아니면 뭔가 후기를 남기면 뭘 줄게 이럴 때 남기시잖아요. 부정적인 거는 잘 남겨요. 화나면 남기는 거니까. 그죠? 별점 테러, 저도 별점 테러 할 때 있어요. 정말 화날 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합격 후기는요. 개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선 1위예요. 저희 카페 합격 후기가 가장 많아요. 더 큰 대형 업체도 있고 광고 굉장히 많이 하는 업체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 후기를 확인해 보면 저희 업체가 가장 많아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재 선택의 그 기준하고도 상관이 있는데 정말 시험에 나올 내용들이 꽉 차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럼 분량이 충분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정말 저자가 전문성을 가졌는가, 네, 전문성을 가진 저자들이 충분히 있는가,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하고, 네, 그 다음에는 피드백, 합격을 지원하는 피드백이 충분히 있는가, 정말 가능한가 이것도 확인하셔야 하는 거예요. 저희 합격 후기가 많은 이유는 그런 걸 저희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 후기로 저희를 응원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를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교재 잘 선택하셔서 그래서 올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